네, 오늘장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좀 많이 밀려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가 때문이지 않을까. 또 오늘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 그리고 이에 맺히는 항공주들에 대한 영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권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엔데믹에도 사실 주가가 많이 부진했어요, 항공주들이. 네. 사실 완벽한 엔데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오늘자 항공주들의 그럼 가장 큰 상승 요인은 유가입니까? 일단 뭐 오늘 상승한 부분은 유가가 맞습니다. 전일 뭐 WTI라든지 네. 한 8%에서 10% 정도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영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단지 그 회사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부분만 보고 좀 오늘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유가가 좀 많이 밀리면서 단기적인 기술 반등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순식간에 하루 만에 급락이 나온 거였잖아요. 네. 유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밀릴 거라고 보십니까?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그 전체 상품 가격들이 요즘 빠지고 있거든요. 밀 가격이라든지 철강 가격이라든지 금은 유가까지 이제 상품 가격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달러 강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강세가 되면서 유가가 좀 빠진 겁니다. 우리가 수입할 때는 큰 금액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로 사오기 때문에 네. 그만큼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유류 할증료라고 하잖아요. 그 네. 비행기 티켓 살 때 그렇게 따로 붙는데 유가 하락, 티켓 값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될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유가가 추세적으로 쭉 떨어져야지 항공값도 좀 밀릴 텐데 그냥 단기적인 하락이라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유가 관련해서는 화물 운송에서는 유가 상승 부분을 거의 이제 반영을 하고요. 이 여객 수요에서는 한 100불 정도 이상에서는 한 80불에서 100불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항공사가 한 절반, 고객이 절반 이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현재는 좀 빠지는 부분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한 120불 가까이 가다가 유가가 이제 100불, 99불 뭐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단기 투기 세력이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80불, 90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정 뭐 유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투기 세력들이 좀 붙은 부분들이 좀 상품 가격이 밀리니까 좀 정리하는 느낌 때문에 유가가 빠진 거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공권을 살 때 유류 할증료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항공료가 좀 싸진다라고 체감적으로 느끼려면 한 80불 이하로 내려와야 좀 항공료 가격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가는데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가격이. 엄청 비싸죠. 사실 지금 티켓 값이 너무 비싸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여름 휴가를 어디를 갈까 하고 딱 항공권을 열어봤다가 내년에 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멈칫하게 된 가격인데, 이 유가가 급락했다고 하루 만에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유류할증료 하락이 유가 하락이 티켓 값에 반영되기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가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된다, 추세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항공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겠네요. 유가 하락하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도 같이. 왜냐하면 맞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항공비뿐만 아니라 거기 체류하는 비용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공료가 저렴해지는 부분은 유가가 이제 일부 반영을 하고 환율이 반영을 하지만 그 외국 가서 체류하는 부분은 환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행 수요를 늘리려면 환율이 좀 많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아. 예.
환율이 안정화돼야 돼. 근데 지금 계속 1,300원대에서 도통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이 환율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달러 강세인데 달러와 단기 그러니까 2년짜리 단기채가 10년짜리 장기채보다 이율이 더 높은 상황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뭐 1,200원, 1,300원 이 수준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이 그 IMF 때도 그랬고 계속 금리를 올릴 때가 되면 체력이 약한 국가들 쪽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부도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또 단기적으로 또 확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환율도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맞아요. 원래 이게 여행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냐 이걸 봤을 때 유가가 하락해야지 티켓값이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환율도 무시 못하죠. 우리가 갔을 때 환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환율이 높은 상황이면은 여행을 나중에 다음 시기로 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여객 수요 외에 봤을 때는 이 항공사들이 다 빌리는 게 달러로 빌리게 되잖아요. 네. 비행기 뭐 리스비 이런 거 다 달러로 계산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사실 항공주들에게는 악재 요인이 맞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는 뿐만 아니라 환율도 안정돼야지 항공주들이 비로소 제대로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하반기 그럼 항공주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좋게 보시는 편입니까? 일단 뭐 증권사들 전체적으로는 항공사에 대한 관점을 지금보다는 좋다, 뭐 악재가 다 노출되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좀 달리 보는 부분들이 그 항공사가 그 그러니까 승객이 많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유가가 빠져서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 비행기 전체를 리스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고 그게 달러로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리스료가 이제 달러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자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이 상당히 심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채권을 많이 발행해 놓은 상황인데 다음 채권 만기가 됐을 때 채권을 재발행할 때 소화가 안 되면은 일시적으로 재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지금 LCC 회사들 중에 뭐 한 2개 회사는 좀 나름 이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에어는 뭐 대한항공으로 한진칼에서 대한항공으로 주인이 좀 바뀌면서 조금 체력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연구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통해하고 조금 재무 비율을 좋게는 해놨는데, 네. 고환율, 고유가 이런 고비용 구조 속에서 참 재무제표를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번 돈 갖고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항공주들을 만약에 정말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단순히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어. 유가가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회사 지금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리스크를 관리를 했는지 이것을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재확산 조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항공주들에게 큰 타격을 줄까? 왜냐, 실제로 봤을 때 이번에 뭐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난다고 해서 아싸, 다시 코로나19 수혜주 사자 이러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냥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잖아요. 예, 항공사 쪽에서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감염병보다는 네. 좀 가성비 쪽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이 일본하고 그렇죠.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항공편이 가장 그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리 대비해서 수익이 좋은데 일단은 중국은 계속 그 봉쇄하는 부분 때문에 여행 가기가 힘들고요. 제 아는 지인도 지금 중국에서 못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단체 관광 외에는 또 맞아요. 여행을 막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는 또 코로나다 뭐다 해갖고 PCR 검사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체류 시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하고 중국, 일본이 좀 뚫려야 항공사 쪽에서는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장기화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공사들에 있어서 봐야 될 딱 체크 포인트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느냐, 환율이 안정되면서 1,3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뭐 1,200원대까지 뭐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보다는 근거리 노선의 여행지들이 완벽하게 엔데믹이 일어나면서 문이 열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또 앞서 뭐 재무구조도 보면 좋고요. 이런 걸 다 봤을 때 우리 부장님은 하반기에 항공주 보시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신지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보이십니까? 일단 재무구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화물 운송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재무제표적으로는 이익도 나고 부채 비율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CC 회사들은 뭐 부채 비율이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 돈 100원 갖고 뭐 15,000원 이상 1,500배를 불려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상당히 적자폭도 심하고요. 그래서 좀 그 상대적으로 LCC보다는 대한항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운송 전체적인 운송업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한진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한진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진은 이제 EPS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한 1,600원,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이 한 83,000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하역 운송하고 또 택배 운송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택배 가격도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역 운송도 지금 인천 신항만 통해 갖고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는 또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 항만이라든지 많은 항만에서 이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항만 운송 가격 같은 경우도 인플레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한 600원 정도 해주고 있고, 부채 비율도 한 180%, 유보율도 한 1,500% 이상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주가도 뭐 엄청 빠졌죠 지금. 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운송업종 중에서는 한진을 제가 탑픽으로 꼽습니다. 네, 한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항공주들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건우 부장님은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